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제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심플하고 간단하게 1분 만에 보는 방법, 아니 30초 만에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재무제표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면 됩니다. 물론 요 밑에 쭉 많은데 이것도 같이 분석을 하려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은 여러분 안 볼 거잖아요. 이거 다 설명하면은 안 볼 거기 때문에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내가 주식 매수를 하기 전에 꼭 1분만 투자를 한다면, 아니 30초만 투자를 해도 이 종목이 앞으로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아니면 횡보를 할 건지 요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간단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HTS에서 그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과 다트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다트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은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HTS에서 우선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영문을 많이 쓰시니까 영문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영문에 여기 보시면은 0919 이게 기업 분석이거든요. 영문 그 왼쪽 위에 보면은 돋보기가 보이고 여기에 0919번을 치면은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표들이 나옵니다. 자, 0919를 치면은 이 기업 분석 표가 나오는데 이 기업 분석이 이렇게 나오면은 밑으로 쭉 내려주세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밑으로 쭉 내려주면 바로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재무제표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매출액, 영업이익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매출액이고 그 옆에 있는 게 영업이익인데 요 두 개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 2022년 이거는 분기별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보시면 이쪽 부분 이 전체를 연간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 현재 이렇게 전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분기별이 아닌 매년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꽤 크고 괜찮은 경우에는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미리 이렇게 컨센서스, 그러니까 컨센서스는 예상치거든요. 이렇게 예상 재무제표까지 미리 보여줘요. 2024년, 2025년 재무제표까지 미리 보여주고, 자, 지금 이거는 LG전자에 대한 재무제표고, 자, 한번 볼게요. 제가 매출액만 그리고 영업이익 요 두 개만 보라 했잖아요. 2018년도에 이렇구나 매출액이. 자, 단위는 옆에 억이라 적혀있으니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1조. 2018년도 61조였고 영업이익은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7천억이었구나. 그리고 2019년도에 62조였구나.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조금 올랐네? 2020년도에 오히려 줄었습니다. 58조. 그리고 1년 뒤 2021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73조. 그리고 2022년도에 또 많이 늘었습니다. 83조. 자, 73조, 83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덩달아서 3조 9천억, 4조,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네요. 3조 5천억.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번 매출액이 줄어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사시면 돼요. 그리고 컨센서스는 이거는 예상치기 때문에 안 봐도 되지만 이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좋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어려워해서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매년 매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내가 LG전자를 살 거다. 내가 이 LG전자를 살 건데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한번 보자 하면은 이렇게 기업 분석 0919번 영어문 기준으로
영업문 HTS에서 09 1번 들어가가지고 맨 밑에 내려서 이 전체를 연간으로 바꿔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가도록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줄어드는 건지 늘어나는 건지. 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면 일단 회사는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뭐 이거 다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거 다 설명하면 어차피 안 들을 거고 그러면 재무제표는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이거 설명은 그냥 다 생략합니다. 그냥 내가 적어도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를 한번 꼭 보시라는 얘기인데 이 재무제표가 연간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도 그래 보지 맙시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만나면 되니까 심플하게 매출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줄어드는 건지 보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거면 일단 오케이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살라고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재무제표를 마지막에 한번 보고 이 재무제표가 매출액이 적어도 매출액이 비슷하거나 연간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나 이런 걸 사셔야지 매출액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 암만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될 그 이유가 있어도 매출액이 줄어드는 건 웬만하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마이너스다. 이런 것도 안 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예시들을 한번 보면서 볼게요. 우선 HTS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재무제표 보는 방법은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기업 분석 들어가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맨 밑에 내려와서 연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HTS에서 그렇게 아까 재무제표를 봤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인데 요즘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무슨 회사인지 알고 이 주식을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사기 전에 딱 한 번 재무제표를 봐달라는 겁니다. 30초면 됩니다. 30초. 자, 연간으로 바꾼 다음에 자, 2018년부터 나옵니다. 이 매출액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고 그리고 2차 전지 안에 소재주,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수요가 많을 거기 때문에 얘의 수요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자, 매출을 보면 2018년도에 5,800억, 2019년도에 6,100억, 20년도에 8,500억, 21년도에 1조 4천억, 그리고 21년도에서 22년도 갈 때 4배 이상이 뛰었죠. 1조 4천억에서 5조 3천억으로 뜁니다.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에 2023년도에는 8조 9천억, 24년도에는 11조, 25년도에는 16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더라도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요 매출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되는 회사구나, 못 되는 회사구나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셀 업체 삼성 SDI입니다. 이 삼성 SDI 보시면 마찬가지로 2018년도부터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네 매출이. 억, 10억, 100억, 1000억조, 9조 1000억, 10조, 11조, 13조, 20조.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로 24조, 29조, 35조. 자, 이 매출만 보더라도 이 회사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회사네.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겠지. 그리고 뭔가가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하려 했으면. 자, 내가 이 주식을 매수를 하려는 이유 플러스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네. 자, 그러면 이 주식은 내가 사도 되겠다 하고 좀 더 확률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그 인기가 많았지만 요즘엔 인기가 없는 바이오주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요 셀트리온은 2018년도 9,800억, 그 다음에 1조 1,000억, 1조 8천억. 그런데 2021년도에는 조금 머뭇거립니다. 똑같이 1.8천억, 그 다음에 22년도에 2조 2천억, 2조 5천억, 2조 9천억, 3조 2천억. 자, 보시면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매출액이 비슷해요. 비슷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횡보를 하려나? 더 이상 매출이 안 늘어나려나? 봤는데 2022년도에 또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보고 예상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주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요즘엔 조금 움직이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셀트리온이 요즘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내가 이 셀트리온을 살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선 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봐줍니다. 그랬을 때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네. 비록 이때는 20년, 21년도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22년도에 다시 매출이 늘어나고 컨센서스에도 앞으로도 매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내가 이 셀트리온을 사야 될 이유가 더 늘어난 거죠. 주식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것만 잡으면 50대 50이죠. 여기서 좋은 뉴스가 있고 혹은 이렇게 재무제표가 좋고 이러면 이 50%를 60%, 70% 조금씩 올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률을 올려나감으로써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볼 확률을 조금씩 더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간단한 건데도 안 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그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봤냐, 그거 계속 마이너스인데 왜 사냐, 뉴스가 좋아서 샀대요. 뉴스가 좋아서.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왜냐면 뉴스는 일시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퍼뜨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뉴스만 보고 사는 건데 가장 기본은 재무제표를 보고 그 주식을 매수 매도하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재무제표만 보고 매수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재무제표도 보고 또 뉴스도 보고 그리고 그 차트도 보고 공시도 확인하고 CB도 확인하고 BW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다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단기 순이익도 봐야 되고 부채 비율도 봐야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복잡해서 안 봐요. 내가 학생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나이 먹고 공부를 할 것 같냐, 뭐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필요 없고 요 매출만 봐라. 영업이익도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이 매출만 봐라. 이 매출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것만 봐도 주식을 사야 되는구나, 아니면 주식을 사면 안 되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그 대표 주식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개씩 들고 있다는, 저는 안 들고 있지만, 자, 이거 매출을 볼게요. 지금까지 주식들은 매출이 다 늘어났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우리 생각에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0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20조. 24조. 2018년도에 매출 24조. 19년도에 23조.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20년도에 23조. 18년도보다 줄어들었죠. 21년도에 27조 늘어납니다. 22년도에 30조 역시 늘어납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예상 컨센서스로 27조 오히려 줄어듭니다. 24년도에 30조 다시 22년도와 같아집니다. 그리고 25년도에 33조.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고
누구나 다 아는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당연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다시피 30초만 알 수 있어요, 진짜. 2018년도보다 19년, 20년도는 안 좋았네? 그리고 21년도에는 좋아지네? 그리고 22년도에는 또 좋아졌네? 그런데 23년도에는, 안 좋을 것 같네?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니까. 24년도에는 회복을 하네? 25년도에는, 좀 늘어나네. 자, 그러면 2020년부터 23년도까지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재무제표를 보면. 그리고 2018년도에도 19년, 20년도보다 매출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삼성전자라고 해서 항상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인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가전제품도 한몫하죠. 이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삼성전자라고 해서 항상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안 늘어날 때에는 암만 삼성전자라도 주식이 안 오를 가능성이 있구나. 2023년, 2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줄어드니까 일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이 위로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횡보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예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개별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테라사이언스. 저 이 종목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오늘 많이 올랐길래, 그리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길래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 주식이 거래량도 많이 터뜨려주고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왔겠죠. 개인 투자자분께서 이 주식을 매수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테라사이언스고 처음 모은 주식이네, 상한가를 갔네, 거래량도 많네, 좋은 뉴스가 터졌네, 이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재무제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자, 매출액 196억이었네, 162억이었네, 161억이었네, 줄어드네? 그런데 21년도에는 220억이네, 늘어났네? 22년도에 228억이네, 약간이라도 늘어났네? 매출은 조금씩 늘어나네? 괜찮네? 오케이. 자,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8년도에 3억 이익, 근데 2019년도에 마이너스 29억, 20년도에 마이너스 11억, 21년도에 마이너스 21억, 22년도에 마이너스 9억입니다. 여기는 컨센서스가 없어요. 왜?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서스를 안 넣습니다. 자, 보면 매출은 약간씩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줄어들었지만 정말 미미하게 약간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오케이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적자. 자, 이런 주식은 일단 X예요. 상한가 가서 좋다. 물론 단기 투자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든 아니면 그때 스캐핑을 치고 나오든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 재무제표를 딱 보니까 매출도 별로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이런 거는 이때 잘못 사서 물리면 몇 년 혹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3월, 4월 달에 이렇게 연속해서 3년, 4년 연속해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식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봤을 때 연속적으로 3년 이상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개별 종목의 경우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암만 오늘 상한가가 가고 거래량이 터져주고 좋은 뉴스가 터졌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렇게 매출도 별로고 영업이익도 별로인 걸 한눈에 볼 수 있죠. 이렇게 한눈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걸 안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항상 문제인 거예요. 자, 매출은 고만고만해서 오케이, 패스. 그런데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다. 아, 이거는 사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이 주식을 말고 또 다른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내 관심 종목에서 딱 제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또 넘어가는 겁니다. 주식은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많이 상한가까지 간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 똑같이 한번 볼게요. 매출액을 딱 보니까 420억, 568억, 530억, 660억, 525억. 아, 얘는 들쭉날쭉하네.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뭐 그렇네. 뭐 일단 오케이, 그런갑다. 왜? 오늘 상한가가 가고 거래량도 늘고 좋은 뉴스가 터졌으니까. 그러면 일단 관심 종목 두자. 그리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자. 2018년도에 마이너스 37억, 19년도에 플러스 6억, 20년도에 마이너스 37억, 21년도에 마이너스 30억, 22년도에 마이너스 29억. 연속해서 3년 이상 적자가 났네요. 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계속 났다.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상한가가 갔고 좋은 뉴스가 터지고 거래량도 터졌지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난 건 관심 종목에서 제외. 왜? 특히 3, 4월 달에는 주식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마이너스 나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는 종목을 굳이 왜 삽니까? 계속해서 플러스 나는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을 조금씩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도 별로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나는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내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다. 이거는 오케이. 이런 종목은 오케이. 삼성 SDI 마찬가지로 매출도 영업이익도 좋다. 이런 종목 오케이. 셀트리온 매출은 잠시 주춤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다. 이런 종목 오케이. 삼성전자 약간 횡보를 하는 듯 하지만 한 번씩 매출이 늘어나주고 똑같이 영업이익도 좋다. 자, 삼성전자라고 해서 항상 오르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고 잠시 이렇게 주춤거릴 때는 주식도 잠시 내려가거나 횡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테라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매출 고만고만하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고 이런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에서 제외. 그리고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화전기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갔고 거래량도 올려줬습니다. 매출 고만고만하고 영업이익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 그리고 매매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만 30초 만에 확인을 하더라도 진짜 이거 확인하는데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HTS 키고 딱 봤을 때, 자, 우리가 모든 HTS에는 이게 다 간편하게 나와 있거든요. HTS 키고 나 이 종목 관심 있어서 살 건데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자. 이건 꼭 봐야 된다고 하더라. 재무제표를 보니까 다른 거 아유 복잡해. 보지마. 이거 볼 바에는 주식 안 해. 자,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자. 한눈에 딱 봤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계속 늘어나네? 오케이. 영업이익 뭔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네? 오케이. 이거 두 개 다 오케이니까 일단 내 관심 종목에 두고 매매를 고려해보자. 심플하잖아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간단한 걸 이것도 안 보고 산다니까요. 진짜 사람들이. 그냥 카더라 뉴스 아니면 뭐 카더라 소식 이것만 듣고 산다니까요. 정말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다시피 정말 간단하게 30초 내 귀중한 돈을 넣는 건데
요 30조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한다고 하시면 정말 30조 정도만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영업 이익만 확인을 하고 이게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참고로 영업이익이 1, 2년 정도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건 그나마 괜찮지만 3년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종목은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심플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편에는 정말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건지 안 오를 건지에 대해서 정말 심플하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무제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다음 편에 재무제표로 인해서 이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